타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어요. 밑으로 이렇게 가드집어졌죠. 안쪽에는 점막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수술 후 시야도 많이 돌아오고 부종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염증기도 떨어지고 한쪽은 훨씬 더 편한 눈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료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언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제목은 외반증입니다. 외반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고요,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중에는 제일 많은 것은 수술 후 생기는 외반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하안검 수술 후에 생기는 외반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외반증 많이 생겼다고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진찰이 제일 중요하죠. 본인이 솔직히 확인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눈꺼풀을 딱 당겨서 바로 고무줄같이 탁 바로 그냥 1초 이하 0. 몇 초 안에 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총 있죠. 탁 쏘면 세총이 탁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 눈이 이렇게 돌아가야 할 정도가 돼야 되지 하안검 수술할 때는 외반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여기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약해서 탄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까드지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 분들은 잘 생기고요. 그 전에 약간 몸에서 면역 체계가 좀 강화된 분이니까 흉터가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딴 사람보다 구축이 더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구축이라는 것은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땡겨 내려와요. 그런 분들은 딴 사람보다는 외반증이 생길 확률이 또 높죠. 근데 그런 분들은 수술만 제대로 하면 처음에는 외반증 있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원 위치로 다시 돌아가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술만 문제가 없었다면. 피부염이 있는 심하게 생긴 사람들은 피부염이 잘못 생기니까 피부가 괴사하거든요. 피부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깥쪽으로 피부가 까뒤집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수술 후 생기는 외반증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거 외반증이 뭐가 문제냐? 솔직하게 외모상에서는 보기가 안 좋죠. 눈이 까뒤집어지고 빨간 살이 보이니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눈꺼풀이 까뒤집어졌으니까 밖에 있는 점막이 노출돼 있잖아요. 점막이 노출되면 저기 있는 기름샘이나 눈물샘이, 그쪽에 있는 필름이 있어요. 필름이 자주 이렇게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조증이 심해지죠. 각막이염이 생기고 결막이염도 생기고, 결막이염 오랫동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비유성 반응 비슷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부어있고 두꺼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부화가 돼버려요. 촉촉해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말라있으면 피부화 되면서 까치까치 해지면서 눈 자체가 이제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각막에 문제 생기면 나중에 시력 문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양각 고정술은 저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양각 고정술은 부분적으로 같이 수술하면서 눈 밑에 처진 걸 같이 해결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외반증을 외양각 고정술을 해결하려면 과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도 위쪽으로 해야 돼요. 눈매 자체가 변함이 많이 와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만 하시고 다시 재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반증은 펜타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랫줄이 늘씬하면 빨랫줄을 탁 팽팽하게 당기는 거죠. 당기는 방법은 뭐가? 쪼아주면 되죠. 쪼는 그런 수술이 펜타곤 수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반증과 상배관이 같이 있는 분들은 입 점막 이식 수술을 해줘서 상배관을 해결하면서 펜타곤 하면서 외반증을 같이 해결해줘요. 대부분 50% 이상 환자분들이 외반증하고 상배관 같이 동반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분들은 거의 펜타곤하고 점막 이식 수술 같이 해드립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위에 눈꺼풀 위에 있는 피부나 아니면 길에 있는 피부를 떼서 이식 수술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외반증 있는 분들은 피부 자체는 상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눈꺼풀이나 귀에 있는 피부 갖고 피부 이식을 하면 피부 색깔이 좀 틀리고 길쭉하게 떼면서 위 동그랗게 상처를 꾸며놔야 되죠. 꾸미는 만큼 그 동그랗게 흉터가 남잖아요. 깔끔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해요. 화상 환자들은 필요해요. 화상이 있는데 눈 밑에 상처가 너무 안 좋아요. 피부 괴사에 있어서 상처가 구축이 너무 심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눈꺼풀 피부 이식은 저는 꼭 권유합니다. 점막 이식 수술보다는 눈꺼풀 피부 이식이 훨씬 더 효과 좋은 이유가 피부장 결손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고, 화상 환자나 아니면 구축 심하신 분들은 그 흉터가 지금의 피부 이식 흉터가 더 좋아요. 점막 이식보다 피부 이식이 좀 더 파워풀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외반증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살 넘으신 분인데요. 타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어요. 이분은 탄력도 없던 분이에요. 그 병원에서 안심을 시키는 방법이 하안검 수술하면서 얼굴을 거상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근데 거상은 했지만 문제는 좀 과하게 피부를 절제해서 수술했으니까 눈이 이렇게 외반증이 일어난 거죠. 밑으로 이렇게 까드집어졌죠. 안쪽에는 점막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점막이 까드집어 있으니까 눈 자체 보세요. 거의 다 부종해 와 있고 오렌지 색깔을 지금 맑지가 않잖아요. 하얀 자가. 각막 그쪽이가 지금 많이 지금 염증화돼 있고 나중에 피부화 되려는 거 그런 전 단계예요. 본인도 많이 불편하고 아프고 건조하고 시력도 나빠졌다 하더라고요. 타 병원에서는 뭐 외양각 고정을 하면서 이쪽을 땡겨 올려요. 이렇게 이 눈매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일단은 까디집어지는 건 좋아졌지만 눈매 자체가 되게 작아지겠죠. 모양이 이상하죠. 이거를 거의 6개월 동안은 버티셔야 돼요. 또 하나 타 병원에서 많이 하는 방법, 위에 눈꺼풀 잘라서 아래에다 이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 내렸어. 그러면 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런 분들은 위에 쌍꺼풀을 옛날 했던 분이에요. 딴 병원에서. 그럼 피부가 남아 돌지가 않아요. 그러면 남자는 너무 쌍꺼풀이 크는 것도 실증이니까 이런 분들은 하기도 곤란스럽고, 또 중요한 것은 이식하면 마지막 상처가 이렇게 남는죠.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놔야 되니까 피부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피부 이식도 이런 분들한테는 고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입천장에 점막 이식을 이 안쪽에다 해줄 거예요. 안쪽에다 점막 이식 해주고 상배관도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펜타곤으로 수술을 해드렸어요. 수술 후 눈 밑에 절개법, 지방 재배치 수술도 같이 해드렸어요. 양쪽 지방 이식도 같이 해주고 컨실러도 같이 해줬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점막 이식 수술, 펜타곤, 외반증 해결하고 상배관도 같이 해결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펜타곤 상처들이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더 없어져요. 그리고 절개법, 지방 재배치 수술 흉터가 보이죠. 나중에 다 없어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처가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수술 전과 수술 후 눈꺼풀이 다시 안구에다 다시 붙어 있죠. 점막이 보이지 않고 환자가 훨씬 더 하얀 색깔이 다시 많이 돌아왔잖아요. 시야도 많이 돌아오고 하고 부종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염증기도 떨어지고 환자가 훨씬 더 편한 눈매를 갖고 있죠. 되게 환자분 되게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분도 2번을 딴 데서 수술 받는데 오른쪽도 보면 약간 외반증하고 상배관이 약간 있는데 왼쪽은 너무 심하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눈에 띄는 거고요.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 외반증과 상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도 똑같이 입천장 이식 수술과 외반증을 펜타곤으로 다시 했어요. 안에다가 점막 이식 수술하고 그 다음에 펜타곤으로 수술 다시 했어요. 수술 후 보세요. 훨씬 더 편해졌죠, 환자분이. 눈 자체가 부종이나 색깔이 많이 들어오고요. 각막 자체가 좀 맑아집니다. 건조증이 좋아지니까. 외모적인 그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해서 본인이 눈이 이제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땡김 느낌도 좋아지고 스리는 느낌도 좋아지고 시야가 좋아졌다는 거죠. 이번에 양쪽이 생기는데 한쪽이 더 심하죠. 이번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려서 보시면 눈물이 항상 고여 있고요. 점막 자체가 부종이 돼 있고 그리고 안에는 점막 자체가 빨개요. 피부화되는 그 전 단계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놔뒀던 거죠, 이분이. 눈 밑에도 다시 이렇게 볼록한 지방이나 눈물고랑 그대로 남아있고 바깥쪽 지방 튀어나와 있지. 그래서 이분도 점막 이식 수술과 펜타곤하고 절개법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다시 해줬고 지방 이식과 컨실러를 같이 그걸 교정해 줬습니다. 수술 후 보시면 여기는 상처 보이시죠? 이거는 절개선이고요. 후는 많이 좋아지지만 훨씬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이유가 그 외모적으로도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깥쪽으로 이제 자기 사회 활동을 다 하시더라고. 이제 눈도 시야도 좋고 아픈 것이 다 좋아지니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이제 웃으면서 오시더라고, 이런 분들. 안과에서는 인조 피부로 외반증이나 이렇게 아니면 상배관 수술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고요.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이 이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 병원 기다렸다 만성적으로 몇 년 동안 기다렸다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상담이라도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외반증이나 상배관 때문에 고생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기하시고 마지막 저한테 5년 있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유튜브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더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술 방법이 있다는 거고 가능하고 이렇게 큰 수술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술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치료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 ST 성형외과에 꼭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